자, 이것은 암기법을 활용해서 그대로 또 암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니는 어떻게 보면 타자이기 때문에 양손을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타자가 양손의 사용이 중지되면 주인공인 고니가 리스크가 크다. 7번째 파트인 건설안전 관리 중 3번째 챕터 건설 구조물 공사 안전 및 가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나머지 부분을 일단 정독을 하도록 하고, 자, 어떤 부분을 암기해줘야 되냐면 우측에 있는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푸집의 종류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4가지는 반드시 외운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암기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 거물인 갱스터가 큰일 났다, 이렇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급 거물이 무엇이냐면 일체형 거푸집의 암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첫 번째 갱은 무엇이냐면 갱폼, 그 다음에 스는 무엇이냐면 슬립폼, 그 다음에 턴은 무엇이냐면 터널 라이닝 폼, 그 다음에 큰일남의 큰이 무엇이냐면 클라이밍 폼입니다. 이렇게 4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안전에서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가지를 적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개에서 4가지 정도만 뽑아서 암기해 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있는 6가지 중에서 자신이 암기할 수 있는 부분, 즉 암기가 잘 되는 거 4가지를 선정해서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고, 우측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 축조 시 필요한 안정조건 3가지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작업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가설 통로의 구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으로서 우리는 암기법을 활용해서 가설 통로의 구조를 바로 암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가솔린 30리터를 들고 옮기기 위해서 이론할 땐 가솔린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30리터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팔을 치켜 올려 다시 한번 이론화 10계단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가솔린이란 무엇이냐면 가설 통로의 구조에 대한 암기법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먼저 30리터란 무엇이냐면 경사는 항상 30도 이하로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로는 숫자 15를 생각하면 되고,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을 치켜 올려 해서 팔은 숫자 8m를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치는 숫자 7을 떠올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호나의 1호는 마찬가지로 15m가 되겠고, 10계단의 10은 그대로 10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계단은 계단참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m와 7m가 짝꿍, 15m와 10m가 짝꿍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8m와 7m는 무엇이냐면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그 다음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암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줘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서도 구조에 대한 것을 적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4가지 적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4개에서 5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암기하고 넘어가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당연한 부분들이 있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손상과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수치에 대한 부분도 2-3가지 껴서 같이 암기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볼 거냐면 233페이지에 있는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음매가 있는 것, 그 다음 2번째는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경우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10%와 7%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칭 지름을 포인트로 두면 되겠죠. 공칭 지름에 이때 이것을 7로 연관지어서 보면 됩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가설통로 구조의 암기법에서도 8을 치켜 올려가 7로 연관시켰기 때문에 이때 마찬가지로 공칭지름도 7과 연관지어서 암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꼬인 것, 그 다음에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그 다음에 6번째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들이 있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그냥 넘어가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7번째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상 상태가 악화돼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발판 재료, 그 다음에 연결부 또는 접속부, 그 다음에 연결 재료, 그 다음에 로프의 부착 상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단어를 연결해서 암기법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잘 생각해 보았을 때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기타 작업 등을 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비계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계 작업에서는 발판 재료와 이때 로프가 중요하겠죠. 로프의 연결 재료가 손상되었다, 이렇게 연관지어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도 중요. 그 다음에 로프의 부착 상태 및 외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그 다음 또한 연결 재료에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까지 연관지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운반기계 및 양중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게차 작업 시 안정도 부분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4% 이내, 그 다음에 하역 작업 시의 좌우 안정도는 6%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15 플러스 1.1 속도 %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속도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주행 속도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로 있는 지게차의 헤드가드 구비 조건은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비 조건 두 가지를 적어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으로는 빈칸 넣기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반드시 암기한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빈칸에는 어디가 비어지냐면 최대하 중에 2배 부분, 그 다음에 배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해당 부분에 빈칸 채워넣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완벽하게 외우고 넘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양중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중기의 종류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는데, 자, 이것은 암기법을 활용해서 그대로 또 암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타짜 영화를 많이 보았을 텐데 거기에 주인공인 고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니는 어떻게 보면 타짜이기 때문에 양손을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타짜가 양손의 사용이 중지되면 주인공인 고니가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암기법은 이런 식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손이 중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중기가 이에 해당되고, 고니에서 고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곤돌라, 그 다음에 이는 이동식 크레인, 리는 리프트, 그 다음에 크는 무엇이냐면 크레인이 된다라는 것을 암기해주면 되고, 가운데에 쓰는 이응을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승강기에 해당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중기의 방호장치 종류에서 공통 방호장치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필기에서도 한번 암기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권가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의 참고 부분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와이어로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어로프에서는 어떤 부분만 체크하면 되냐면 와이어로프의 꼬임 중에 보통 꼬임과 랭 꼬임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고, 보통 꼬임이란 무엇이냐면 소선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것,
그 다음에 랭 꼬임은 소선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 꼬임 방향이 동일한 것,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로프의 꼬임은 종류를 적는 것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꼬임과 랭 꼬임이 있다 정도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